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시 살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제의해달라는 거부권을 행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 악습이라 할까요? 이것이 국가의 공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선례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9번이나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런 정치 공작적인 입법과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종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법 만능 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풍조는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별법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4월 10일 총선과 자유민주정권의 영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도 70일이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을 출범시킨 지가 1년하고도 8개월, 9개월 됐죠. 그러니까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좌파 정권을 종식시켰다는 사실 이외에는 뚜렷한 자유민주 정권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입법부와 사법부가 좌파 세력에 점거를 당해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기회로 국힘이 다수당이 돼서 나라의 기조를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침 신문을 읽어보면 오늘 경우에는 참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수라장이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범죄자 집단과 다름없는 좌파 정치권 세력, 그 다음에 정파적인 언론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사법부, 이게 합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의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 지지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것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정 관계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자유민주 우파 정권이 곤욕을 치르고 지린멸렬하게 됐던 것은 거의가 내부 분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당대표의 반발, 물론 이유야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가 이명박 정권 때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게 됐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유승민 이런 내부 반발 세력에 의해 탄핵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자중질환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의견의 다양성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분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견의 다양성이나 분출이나 이런 것도 본체가 쪼개지고 흔들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균형과 조화라는 어떤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앞에 든 두 번의 전례와 같은 일이 거듭돼서는 곤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우파의 기반을 다져준다면 다음에는 자유우파의 국가 정체성과 지금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회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준 그런 정권이 한 번쯤은 더 유지가 돼야 우리나라가 조금 정상에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과 정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되겠다. 두 사람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국힘이라는 당, 나아가서는 좌파 세력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상화, 이거를 전부 다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의 경우처럼 당과 정이 쪼개지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제는 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치면 당과 정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 파열음으로 인해서 정권이 취약해지고 위태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발언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정치를 그만두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유민주 세력 리더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 동반자 관계,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립군 같은 성향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왕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인내하고 좀 더 대국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 또는 결정들을 이어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떤 신문에서도 양자의 관계 설정이 종북 전체주의 세력 제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그런 광고가 났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두 분이 나라를 위해서 정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국민들한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